안녕하세요. 권유광TV의 권유광입니다. 오늘은 10월 10일 목요일이죠. 오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10월 10일 중국에서는 10월 10일 쌍십절 행사가 아주 크게 하죠. 기념일이죠.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기온은 자꾸 이제 아침 저녁으로 내려가는데요. 뭐 허기야 그 계절상으로 며칠 전에 한로가 지났습니다. 한로. 첫 서리가 온다는 한로가 지났어요. 다음에 이제 상강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첫 서리가 오게 되면 그 다음에 추수가 이제 빨리빨리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겨울에 눈이 내린다든가 얼음이 언드는 겨울이 빨라지게 되지요. 이럴 땐 농촌에 계신 분들은 일손이 아주 바빠지십니다. 뭐 수확할 게 너무 많으니까요. 그것도 얼어버리면 또 다 버리니까 그 전에 수확을 끝나야죠. 뭐 아직 얼음이 얼고 칠 때는 아직도 멀었지만요. 그러나 요즘의 기온을 알 수가 없어요. 뭐 여름인지 뭐 가을인지 겨울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휘딱휘딱 지나가요. 긴 여름과 아주 긴 여름과 짧은 겨울이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봄오고 가을은 잠깐만 거쳐가는 그렇게 되는 계절 같습니다. 옛날 같이 사계절이 뚜렷한 한국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제 지금 지구 온난화 때문에 많이 자꾸 변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건강 여러분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러분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신임 총리 이시바 총리하고 아세안 회의가 열리고 있는 라오스에서 첫 번째 정상회담을 했다. 어제요, 10일 날. 그렇게 보도가 떴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머니투데이의 그 기사를 보니까 한동훈 그 국민의힘 당 대표와 그 인터뷰를 했는데 김건희 여사가 외부 활동을 자제하는 걸 바라고 있다. 자제해야 한다. 이런 뜻으로 말을 했다고 보도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여러분과 같이 생각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번에 아세안 정상회의의 참석자 지금 동남아를 방문하셨는데 지난번에 필리핀을 들르셨다가 싱가포르에 들르셨다가 다 정상회담을 마치고 라오스에 아세안 회의에 가셨는데 거기서 이제 일본 신임 총리와 첫 번째 정상회담을 한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신임 이시바 총리는 10월 1일 날, 그러니까 얼마 전이죠. 그러니까 10일 전이죠. 그쪽에 일본의 총리로 취임을 했습니다. 저는 전에도 방송을 많이 했지만 일본 뭐 반일 무슨 뭐 일본의 앞잡이 이런 얘기들 지금 계속 많이 나오는데요. 그거는 아무 소용 없는 겁니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왕조 시대 때 우리나라가 외국에 대해서 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보를 튼튼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뭐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갖다 침범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일본이 침입했다. 그게 정당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당한 사람이 준비가 없어서 당한 거 아닙니까? 대비를 안 해서. 그렇다면 그것은 혹독한 일본의 거기에 대한 대가도 치렀지 않습니까?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이 떨어져서 몇십만이 사망을 했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제 옛날 시대에 있었던 일이고, 그럼 근세에 와서는 어떻게 했냐? 그것만 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지고 뭐고 이렇게 한다면 아무 양국에 도움이 안 됩니다. 어찌됐든지 현세의 젊은 사람들은 가까운 민주 형태의 국가인 일본과 서로 친밀한 유대를 가져야 될 거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현 시점에 와서는 북한보다 낫지 않습니까? 일본이 중국보다 낫지 않습니까? 러시아보다 낫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요 안 그래? 중국이 낫습니까? 북한이 낫습니까? 일본보다? 러시아가 낫습니까? 그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말이에요, 겉달리고 속달린 게 있어요. 뭐 전에 뭐 누구의 뭐 딸은 뭐 반일 발민하고 말이지, 뭐 조국이는 그 당시 뭐 뭐 대창가라 불고 댕기고 뭐 이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도 그 딸은 일본의 대학을 다녔다는 거예요. 일본의 대학. 그거는 겉달리고 속달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정치인들이 말바꾸기를 잘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아주 그 강점이에요. 뭐 지금 뭐 야당에 있는 대표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뭐 검찰 조사 받거나 재판 받는 재판장에서도 뭐 말바꾸기 뭐 아니다, 뭐 누구 때문에 누구가 그런 것이다, 뭐 이렇게 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치인이라고 해도 신의가 없어요. 하여튼 그거는 그렇고요. 그래서 일본과는 한국이 아주 친밀한 위대를 가져야 서로 양국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곁들여서 말씀드렸는데, 뭐 연예인도 독도 지키기 위해서 뭐 몇십억씩 기증하는 훌륭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독도는 뭐 우리 땅 독도 뭐 그렇게 하는데요. 독도는 한국 땅이에요. 독도 문제 가지고 자꾸 들먹이고 뭐 일본 가서 뭐 거기서 집회를 하니 시위를 하니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요. 그거 자꾸 독도 문제 끄집어내면요, 일본에 말려드는 겁니다. 자꾸 그거 해서 분쟁 지역으로 만들어 가지고 유엔에다가 그 독도 문제를 갖다가 거기다 유엔에다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두면 그냥 우리나라 거예요. 독도는 우리나라 거예요. 근데 일본의 페이스에 말려가지고 거기에 자꾸 끌려들어가면 아닙니다. 독도는 우리 거, 독도는 뭐자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비두면 돼요. 제주도 우리 거지, 제주도 일본인데 일본 거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독도 문제는 일본에서 아무리 뭐라고 하고 뭐 다케시마의 날이고 뭐고 하고 그걸 하는데도 있지만 그런 거 내비두세요. 그냥 내비두면 한국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일본을 친일을 했느니 누가 뭐 친일파니 뭐니 뭐 조상이 친일파니 뭐니 이렇게 말들 하고 그러는데요. 그 집도 일본 시대 일본에 다 맹종하고 살았어요. 나라 뺏긴 서름이 그게 서름 아닙니까? 근데 이제 와서는 아닌 척. 자기의 아버지가 없으면 모를까 아버지가 있는 사람이 일본 시대 때
일본이 하는 대로 따라서 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누구예요? 누구? 이재명이 저 조상들이 그렇게 했어요? 문재인이 조상들이 그렇게 했어요? 조국의 조상들이 그랬어요? 일본 시대 때 한국에서 안 살았어요? 저 중국에 살았어요? 한국에 살았던 사람은 일본이 하는 대로 따라서 할 수밖에 없었던 그게 약소민족의 서름 아닙니까? 네, 그 뭐 친일보 친일보 그러는데요. 난 그런 사람들 보면요, 괜한 말을 자꾸 끄집어내고 뭐 해가지고 프레임 씌워가지고 할 거가 없으니까 그거 가지고 국민들 가지고 혼동하고 국민들 가지고 농락하는 겁니다. 여하튼 윤석열 대통령께서 라오스에서 아세안 회의에 참석자 오신 일본 이시바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다. 그 외에도 뭐 태국이나 뭐 호주, 뭐 캐나다, 뭐 등등의 나라, 뭐 베트남 이런 분들하고 단독 정상회담하는 날짜가 잡혀 있더라고요. 아, 외교는 윤석열 대통령 끝내준다니까요. 끝내줘요. 외교하면 망신시킨 사람 문재인 아닙니까? 일본에 갔다가 일본서 괄시받고 혼밥 뭐 8끼인가 9끼나 먹고 거기 그 동행한 기자들 중국 공안들한테 그냥 싸대기 맞고 귓방망이 맞고 그래도 말 한마디도 못하고 오고 그랬잖아요. 그게 외교입니까? 사진 찍으러 가려고 그러면 그 끄트머리에 있으면 그냥 나중에 사진 조작을 해서 가운데 사진을 넣고 만들고 말이죠. 회의하게 되면 말이지 옆에 사람을 딱 얘기하는데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완전히 저기 왕따 당한 것 같이 있고 말이지. 외교 그렇게 해서 외교가 됩니까? 그 부인은 대통령 전용기 타고 인도 타지마할로 관광에 나가고 말이지. 요즘에 또 뭐 터져 나왔대 여기요. 인도 타지마할 갈 때 김정수 씨가 일본 갔다 아니 저 인도 갔을 때 거기에 뭐 프레스룸을 만드는데 정부 돈 뭐 3,400만 원을 가지고 했다. 근데 거기서 기자회견하는 건 하나도 없고 뭐 거기서 사진 찍은 거 한 개도 없었다. 요즘에 보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보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것도 3,400만 원 정부 돈 뺀 거 어디로 갔냐 뭐 이렇게들 말하고 그러는데 뭐 사법기관에서 조사가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또 누가 고발하겠죠 뭐. 여하튼 일본과 한국은 가까운 민주국가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한국과 일본 이 3개 나라가 3개국이 딸딸 뭉쳐야 됩니다. 딸딸 뭉쳐야 됩니다. 그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해오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 아세안 정상회의에 가셔서 일본 총리를 만났다. 정말 외교는 잘하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자 라오스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10일 정상회담을 한다. 대통령실은 9일 윤 대통령이 11일 이틀간 라오스에서 일본, 캐나다, 호주, 라오스, 베트남, 태국 정상과 각각 양자 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0월 1일 취임한 이시바 일본 총리와는 9일 만에 갖는 첫 회담이다. 외교적으로 외국인과는 처음으로 윤 대통령이 회담을 갖는 거야, 일본에요. 윤 대통령은 앞서 2일 이시바 총리와 통화를 하고 한일 양국은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중요한
이웃이자 파트너라며 앞으로 긴밀히 소통하면서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자고 했다. 이시바 총리도 그간 양국 관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윤 대통령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한다며 윤 대통령 취임 이후 크게 개선된 한일 관계를 더 발전시켜 나가자는 뜻을 모았다. 하여튼 참 이런 건 잘하시는 겁니다. 좋은 겁니다. 저는요 어떠한 경우라도 이 나라가 잘 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 나라가 잘 되는 게. 그리고요 여당이고 야당이고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서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은 지지합니다. 그 사람만은 나는 정치인으로 봅니다. 나머지는 다 개뿔이죠. 개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음으로는 한동훈 그 당대표. 참 한동훈 대표 정말 내가 말 조심해야 된다고 그렇게 많이 이게 방송에도 하는데요. 참 문제가 많아요. 역시 정치는 경륜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머니투데이 거기에 그 인터뷰에서 나온 그 기사를 보니까요. 제목이 헤어질 결심 한동훈 김건희 여사 활동 자제 필요 작심 발언. 아니 내가 지난번에도 방송했습니다만 김건희 여사 뭐가 문제입니까? 말하는 사람들이 문제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첫 번째 도이치모터스 그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문통 정부 때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 문재인이 가지고 있는 권력하에 있는 검찰들이 2년 동안이나 조사하고 까짓고 벗기고 뭐고 다 했어. 2년 동안이나. 도이치모터스. 근데 기소할 건이 없어. 하나도 못해. 거기서 뭐 나온 것도 없어. 그냥 덮었어. 근데 윤석열 대통령 돼가지고 대통령이니까 그때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그거 가지고 할머니 거야. 그냥 그거 가지고 흔드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흔드는 거. 김건희 여사 요즘에 그 300만 원짜리 명품백인가 파우치백인가 그 백 때문에 그러는데 그건 최재형 목사라는 거짓 목사가 그거는 작전 아주 계획적으로 정한 일이 아닙니까? 만나자 안 만나 못 만나 만나자 아버지하고 친하다 못다 자꾸 발굴해서 결국은 그땐 대통령 취임하기 전입니다. 그 사적으로 아파트 살 적이에요. 그래서 만났어요. 근데 그냥 인사하려면 인사하고 앞으로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뭐 이런 쪽에서 많이 발전 주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좀 신경 쓰고 뭐 이렇게 해야 되려고 그렇게 거짓말하고 인사하고 나오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갈 적에 시계 몰래카메라 시계를 차고 들어갔어. 그걸 다 녹화를 했어. 아니 사람이 아버지하고 친하다니까 이런저런 얘기도 할 수 있고 뭐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거 300만 원짜리 백이 300만 원이 없어서 김건희 여사가 그것 때문에 뭐 저 최재형 목사를 만났다는 얘기입니까? 나는 목사라도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최재형 그지. 그런 목사 그 종교인들 그 신도들 제대로 예수님이나 그 성경의 말씀을 전달하겠습니까? 뭐 북한에 가서 뭐 누구하고 사진도 찍은 것도 있고 뭐라고 그 최재형 목사에 대해서 보도가 외신에도 뜨고 나오더만요. 이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계속 한동훈 측근에 있는 사람들, 한동훈이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끄집어내. 예? 참, 그 뭐 김경률이나 뭐 하문경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게다가 요즘에 뭐 원내에 있는 국회의원들 무슨 뭐 친한 뭐 개에 있는 사람들하고 뭐
20명인가 몇 명이서 뭐 지난번에 뭐 만찬을 했다. 또 원외 지구당 위원장들하고 또 만찬을 했다. 자기 그 패거리, 자기 조직 강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언론들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보도된 거 보면 헤어질 결심 한동훈 김건희 여사 활동 자제 필요 작심 바람 대통령 부인이요 일정 부분은 그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서 대통령 부인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 갖다가 방문하고 위로하고 그 사람들한테 대통령이 일일이 못 가는 일을 가서 그 사람들 격려하고 그저 어깨도 두드려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대통령 부인이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이 박정희 대통령 그 영부인 유경수 여사가 얼마나 그쪽에 많은 그렇게 활동을 했습니까? 그때 그분들이 얼마나 유경수 여사를 고마워하고 유경수 여사를 지금도 기리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제가 기억나는 거는 저 소록도 그 나병 환자들 촌에 거기에 자주 갔잖아요. 대통령 부인이 일정 부분은 그 대통령이 못 가는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무슨 지난번에 4월 10일 그 22대 총선 때 무슨 공천에 뭐저 개입했니 뭐했네. 아니 공천에 개입을 했으면 했다고 딱 증거를 내놓고 얘기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요. 대통령 여당의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은 어느 부분까지는 그 참고사항으로 또는 건의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대통령의 지분이 목이 있어요. 그래서 공천에 전국의 공천 그 지역이 선거 지역이 230군데다 그러면 뭐 50개 정도의 뭐 추천권이 있다든가 이게 있는 거예요. 왜 그러면 대통령도 자기 계보가 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요즘에 와서 야당이 계속 씁니다. 야당에 제일 지금 현재 계속 물고 늘어지는 게 뭡니까? 김건희 여사 문제하고 최상병하고 특검 아닙니까? 특검. 근데 여기 야당이 하는데 거기에 끌려 들어가가지고 그게 야당이 그 하는 얘기가 그게 국민 눈높이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김건희 여사 뭐 사과해야 된다. 사과가 이제 시기 늦었다. 뭐 자제해야 한다. 무슨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여당에서 정치를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당에 있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여당식 정치를 해야 됩니다. 야당 쫓아다니고 그러는 거는 그거는 한참 뒤떨어진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윤파, 한파, 뭐 친한, 친윤 그러는데요. 그거는 잘못된 얘기입니다. 대통령을 가지고 있는 여당은요. 당 대표에 개입하고 대통령하고 서로 이렇게 비교되는 그런 쪽에 친윤, 친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쪽에는 친한은 있어도, 아니 친윤은 있어도 친한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자꾸 패거리가 되는 거예요. 자꾸 문제 삼는 거예요. 무조건 대통령 가지고 있는 그 여당, 그 당은 대통령 중심으로 뭉쳐야 됩니다. 정책이고 무슨 국가 보이고 외교고 모든 문제를 대통령에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들 전에 문통 정부 때 문통이 잘못되고 하는 북한이고 뭐 중국에 대해서 잘못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 문통한테 그 민주당에서
그거 비판하고 뭐하고 그 당시에 무슨 친문이니 무슨 친김이니 친이니 이렇게 하는 거 봤습니까? 지금 현재 여당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제목이 없어요. 제목이 까머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무슨 송살 때 있는 것 같이 말이죠. 그냥 시끄러워. 그래서 국민들이 당원들이 비패. 여기 헤어질 결심이라고 저 제목을 달았던데 보니까요. 이렇게 헤어질 결심에서 정말 헤어진다고 그러면요. 윤석열 대통령 지금 그 여론조사 29%, 27%, 20% 되는 거 20%대 그냥 35%, 40%대 올라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많은 국민의힘에 있는 그 국민의힘을 지켜온 그 당원들이 한동훈이를 굉장히 그 싫어해요. 자꾸 청와대 용산 대통령실하고만 자꾸 겨루고 뭐하고 야당과는 투쟁도 안 하고 거기에 대한 공격도 안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반박도 안 하고 뭐 또 안 하니까요. 그러면 반쪽짜리 야당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어저께 보니까 여론조사 대구에 여론조사 했는데 74%가 한동훈이를 안 친다는 거야. 보이콧하는 거야. 한동훈이 아니다 이거예요. 한동훈이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구에서 여론조사했는데 74%가 여러분 인터넷 여론조사하는 거 나오는 거 가서 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대구 여론조사가 74%가 한동훈이를 지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 한 거 아닙니까? 대구가 어딥니까? 국민의힘의 심장이다. 국민의힘 이 보수 여당의 중심이다 하는 데가 대구 아닙니까? 74% 말 다 했잖아요. 이 정도 되면요. 한동훈 대표는 생각을 달리 해야 됩니다. 그래도요. 정말 이 머니투데이 그 제목 다는 것 같이 헤어질 결심을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헤어지려면 빨리 헤어져서 그래서 공격을 하세요. 전에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용산 대통령실하고 그냥 그렇게 갈구더니 말이죠. 그냥 저 당원들이 그냥 내쫓 전화내고 저 되는 거 막 하다가 그 당에서 공천 줘가지고 보는 사람들이 그냥 거기 따댕기고 뭐더니 결국은 이준석이 나갔잖아요. 근데 지금 한동훈이 자기 패거리 모은다. 그래서 나가려고 그러는지 뭐 어떻게 당내에서 투쟁을 하려고 하는 건지 뭐 민주당의 뭐 이중대가 돼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용되려고 하다 용커녕 미꾸라지도 안 됩니다. 정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도 정치계 이 정치 바닥에 50년이나 저도 있던 사람이에요. 50년. 대통령 당선됐는데 몇 번이나 제가 거기다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면 안 됩니다. 미꾸라지 됩니다. 미꾸라지. 두고 보세요. 두고 보시니까 제 손바닥에 다 나와 있어 가는 길이. 빠른 시일에 바꾸지 않으면 미꾸라지 됩니다. 아무리 패거리를 모으고 뭐해도 안 됩니다. 옛날에 62명이나 끌고 김무성이 유승민이 이런 사람들이 탄핵하고 해가지고 당을 차고 나갔었는데요. 나갔었는데 당이 안 돼. 잘 될 줄 알았더니 다시 다들 기어 들어왔어. 그 이후에 다 들어왔어요. 근데요.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지금 이런 식으로 간다면 고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간다면 미꾸라지 됩니다. 미꾸라지. 그리고 국민의힘에도 상당수 동력을 잃습니다. 당원들이 떠나요.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영향이 갑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이런 시기는 잠시 뒤로 물러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큰 힘이 실리리라고 봅니다. 제 정치 견해가 그렇습니다.
이거를 우리 국민들은 아셔야 될 것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향해 공개 활동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가 직접 김 여사의 공개 행보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각에서는 한 대표의 발언이 윤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통해 독자적 정치 노선을 걷겠다는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이라고 풀이했다. 독자적 정치, 그건 낭떠러지로 진흙탕으로 들어가는 수순이 되는 겁니다. 한 대표는 지금 현재 너무 참모들이 너무 정치 경력이 없는 사람들 같아요. 그저 밑에서 공천 줬으니까 고맙다 그래가지고 따라다니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 같습니다. 10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한 대표는 전날 낮 11.6 재보선 선거가 열리는 부산 금정구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친한계가 있어서는 안 된다니까요. 한 대표계, 그건 뭐냐, 당대표에서는 당대표라든가 뭐 추 원내총무 때 대표라든가 그런 계가 있다는 건 모르겠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을 비교하는 친윤 이렇게 하는 거는요, 친한에 있어서 안 됩니다. 그거는 영리를 거스르는 겁니다. 절대로 이건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당원들이 용납을 안 해요. 무조건 당원들이라든가 지금 현재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잘해서 성공적인 대통령이 돼서 다음에 또 이 정권을 또 이어서 이 정권을 잡는 그런 당이 되길 바라는 겁니다. 이 보수계 당이 있는 당원이 아니더라도 보수 쪽에 있는 사람 생각은 그런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저버리고 무슨 정치를 합니까? 한동훈 대표. 대통령 간다? 게임도 안 돼. 말도 안 돼요. 무슨 그거는요. 지금 무슨 한동훈 바라고 하는 사람들의 일부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그냥 한동훈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거 소용없습니다. 두고 보세요. 지금 김문수가 더 여론조사 올라가는 거 몰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친한계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 대통령의 부인은 일정 부분 대통령의 세세한 부분에 못 가는 부분에 국가에서 국민들을 보살피는 그런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이 김건희 여사가 정치하는 사람들한테는 너무 젊고 너무 잘나서 그래서 배가 아픈 것 같아요. 배가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김 여사를 묶어 두려고 그래요. 김 여사는 내버려 둬요. 정치는 정치적으로 해. 아니 한동훈 대표 많은 분들이 그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더만, 아니 지금 이 야당에 문제 있는 데고 야당하고 대결하고 반박하고 좋은 대안을 놓고 뭐하고 투쟁을 해야지. 여기는 덮어놔. 총불 갖다가 용산 대통령실 돌리고서 한다. 이게 무슨 국민의힘에 있는 당원입니까? 그건 쫓아내야지. 민주당으로 가든지 뭐하든지.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피해를 본 겁니다. 대구에서 여론조사했는데 74%가 한동훈을 지지 안 한다는 거예요. 한동훈이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용산 대통령실하고 자꾸 이렇게 간격을 만들고 자꾸 말을 만드는 걸 갖다가 74%가요. 여러분들 74%가 한동훈을 잘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대구가 보수의 중심, 심장이라고 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은 글쎄 그거를
더 구체적으로 아시려면 인터넷 들어가서 여론조사 한번 거기 있는 나오는 기사를 한번 읽어보세요. 참 내가 볼 때는요, 지금 현재 정치 국민의힘에 있는 정치인들 잘못하고 있습니다. 이 머리 수가 없어. 정치력이 없어. 소신도 없어. 투쟁력도 없어. 그저 배지 달고 나는 의원이야 해가지고 한 달만 되면 세비 땀방 먹고, 또 지역에선 후원금 들어오는 거 땀방 먹고, 다음번에 그저 공천 받아서 또 여당 국민의힘 이 당을 끌고 나가서 국회 또 다음에 출마해서 또 배지를 이어서 달고 싶은 거, 그것만 있는 거예요. 이런 실기 없는 사람들 같은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 국가를 잘 이끌어 나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지금 일심 단결해가지고 마음으로 일심이 돼서 대통령을 밀고 도와주고 대통령에 대해서 방패미게 되고 야당과는 항상 총불을 대고 대결하고 대책을 세우고 어떤 사안마다 그냥 반박을 하고 뭐 논의를 해야 되는데 전부 잊혀갖고 있어요. 좌우간 이렇게 해서는 다음에 보수의 표를 끌고 오기 힘들다. 이제 보수에 있는 사람들도 지쳤어 그러는 거예요. 이준석일 때 그냥 그렇게 그냥 그 갈구를 해서 그냥 아주 짜증이 나고 그래서 지쳐서 그냥 저거 했는데, 그 이준석이 나가니까 또 두런대는 사람이 하필 한동훈 대표 같은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당내가 혼란스러워. 그게 보수가 떠나. 대구에서 74%가 한동훈이 잘못한다고 그 여론조사 나왔다니까요. 그럼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뭐 이제 수도권에 있는 뭐 보나마나 지금 야당이 다 이기고 있고 야당에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거 부끄럽지만요. 국민의힘의 중심이라고 하는 보수의 심장이 되는 대구에서 그렇게 했을 적에 여러분들 어떻게 판단합니까? 지금 현재 국민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나는 죽어도 윤석열 대통령 성공적으로 만들게끔 지켜야 된다. 그런 각오가 아니면요, 이제 다음에 배지 달 생각하지 마세요. 배지 떼요. 그건 도의적으로 보나 정치적으로 보나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아이고, 참으로 여러분들의 전화 답답하면 정치가 답답해. 이 재판부가 재판을 빨리빨리 해서 조국이도 왜 대법원 가서 결정 빨리 못해요? 예? 이재명이 아예 빨리빨리 재판해야지 말이야. 뭐 11월 15일 날, 11월 25일 날 그 지난번에 그 구형 내린 거 그거 선고한다고 그러더만 말이지. 그 몇 년씩 끌다 이거 하는 거예요, 그게. 뭐 그것 때문에 또 반복하려고 해서 뭐 재판부를 변경하려고 또 뭐 신청했다가 그것도 또 이제 이재명이 이유 없어 대법원에서 이렇게 한번 한 것 같습니다만, 여하튼 참 이 나라 정치인들 국민의 혈세 갖다 그냥 거다 뿌려주면서 말이지, 국가와 국민들의 기분 좋고 기쁘게 아주 사는 맛이 나게끔 의욕이 나게끔 하는 게 아니라 짜증나고 힘들게 만들어요. 짜증나고 힘들게. 이게 무슨 정치입니까? 이런 정치는 때려치고 국회 해산권도 없이 대통령이 그것도 고쳐가지고 국회에서 그렇게 막 그냥 뭐 탄핵하고 무슨 끌어내린다 뭐 된다 그렇게 한다면 이유 없이 그렇게 되고 또 그냥 그러면 대통령한테 민주주의는 맞서게 될 거네요. 그러면 국회 해산권도 좋을 거 아니야. 근데 그걸 갖다가 없애버려서 그 원래 헌법에 있었는데
그걸 삭제해버렸어. 국회 예산권도 없어. 그냥 국회의원들은 면책 특권이 있겠다. 그냥 임기 내에는 그냥 맘편으로 해. 게다가 지금 현재 거대 여당으로 192석이나 가지고 있으니 뭐는 안 하겠습니까? 아유, 우리 국민들이요 참 깨야 되는데 어제 10월 9일 날 아니 그제 10월 9일 날 강화문에 그 태극기 집회 뭐 수십만이 모였는데 거기서 한동훈이 퇴장을 하고 한동훈이 내려와라 당대표 사퇴하라 그냥 난리가 났던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동훈 대표는 정치를 하려면 바꿔야 됩니다. 스타일을. 지금식으로는 안 됩니다. 근데 사람이 바꾼다는 건요. 그 사람은 자라온 과정이 있고 그 사람들의 그 특색이 있기 때문에 그 고집이 있기 때문에 그거 못합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애당초 대표를 뽑을 때 국민의힘에 있는 당원들이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너무 잘못했어요. 그때 다른 대표를 갖다가 나경원 대표 같은 사람 그때 당 대표 시켰으면 아마 이런 문제는 안 나올 겁니다. 당이 여론조사를 흥댕이 올랐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거의 뭐 40% 후반 50%대가 되지 않았을까 봅니다. 이런 정치에 대해서 너무 모릅니다. 요즘엔 젊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가지고 그저 유튜브에도 보면 또 이 페이스북에 들어가 보면 그거 보게 되면 그냥 자기들만 떠지고 그냥 그다음에 또 그냥 뭐 나이 상관없어요. 막 욕주거리하고 뭐하고 개판이더만요. 예. 아이고 참 나라가 이거 이렇게 발전된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말이죠. 하는 꼴들은요 아주 후진국이에요. 거기에 문재인 문통의 그 딸 문다의 사건도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니 그 자동차 있는데 자동차에 대한 세금도 과태료도 안 내? 11번이나 안 내 때문이요. 참말로 그 사람들 특권층이요. 나는 납득이 안 되는 한국입니다. 이 정치인들의 오만과 정치인들이 국민들, 당원들 가지고 그저 흔들고 그냥 무시하고 깔아뭉기고 하는 이런 걸 고치는 거는 당원들, 국민들, 유권자들 이런 사람들이 정신이 제대로 배겨서 그걸 고쳐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 자손 만대까지 이대로 갑니다. 이 퇴보된 정치, 후진 정치를 계속 간다 이거입니다.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편안한 오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만 또 근무하시면 또 모레 주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주말에 오시니까 그래도 그렇게 마음속으로 힘들고 뭐 어렵지는 않으시라고 봅니다. 권중왕TV의 권중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충성!